수술실의 무영등이 환자의 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0시간째 이어진 수술. 의사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 위로 드러난 의사의 눈동자가 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환자의 가슴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발행 글씨였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2개의 이름과 2개의 생년월일. 그 중 하나는 바로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의사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의사의 이마에서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에 누워있는 사람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32년 전 아직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두고 사라진 그 남자일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의료진들은 집도의의 이상, 징후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냉정함으로 유명한 박진우 의사가 왜 동요하고 있는지 아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순간에 이르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일 전 아침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그날도 새벽 6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2살의 그는 서울대병원 응급외과에서 가장 젊은 주치의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천재 외과의라고 불렀지만 본인은 그런 평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우에게 의료는 사명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모두 이 일에 바쳐졌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젊은 레지던트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차트 확인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레지던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환자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의국에 들어서자 이미 정대호 외과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45살의 정 과장은 병원 경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 과장이 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 자네 지난달 수술 건수를 봤네. 훌륭한 성과야. 다만 무보험자 치료가 너무 많아. 진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사명은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험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정 과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론이군. 병원도 경영이 있어. 자선사업이 아니야.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런 대화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박 선생님, 긴급입니다. 교통사고 중상자가 이송되어 왔습니다. 진우는 일어섰습니다. 정 과장과의 논쟁은 나중 일입니다. 응급처치실로 향하면서 진우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절한 응급처치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날 17살이었던 진우는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필사적으로 처치를 했지만 시간과의 싸움에서 졌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응급처치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60세 전후 남성,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의식불명, 다발성 외상, 내장 손상 의심됩니다. 진우는 환자를 살펴봤습니다. 남루한 차림, 길게 자란 머리와 수염, 명백한 노숙자였습니다.
신호는? 진우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지품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만. 그때 정 과장이 처치실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를 한번 훑어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노숙자군. 신원불명. 지불 능력 없음. 박 선생, 이건. 진우는 정 과장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정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나? 이 환자에 쓸 의료자원은 누가 부담한단 말인가? 진우는 돌아보지 않고 준비를 계속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 우리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처럼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을 수는 없다고. 수술실로 이동하는 중 진우는 환자의 상태를 재확인했습니다. 60대 전후의 남자. 긴 백발이 피와 땀으로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은 오랜 세월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분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간호사가 검사 결과를 건넸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만성적인 음주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숙 생활과 알코올. 이 조합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이 환자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서자 이미 마취팀이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손을 씻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전신 마취 준비 완료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보고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환자 옆에 섰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를 내려다보며 문득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각자의 인생이 있단다, 진우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길거리의 노숙자를 봐도 결코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진우의 손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복부를 열자 예상대로 내장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간의 일부가 파열되어 출혈이 있었습니다. 석션, 출혈 부위 확인. 진우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변 스태프들도 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수혈 준비. 진우는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이 수술은 쉽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특히 환자의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출혈 부위 처리도 끝나고 내장 봉합도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어시스트가 말했습니다. 그때 진우는 환자의 가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왼쪽 가슴에 오래된 문신이 있었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글자는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선, 1964년 5월 15일.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선. 그것은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어시스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신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진우, 1993년 3월 12일. 그것은 틀림없이 자신의 이름과 생일이었습니다. 왜 이 남자의 가슴에 어머니와 자신의 이름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32년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 어머니는 그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계속하면서 진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남자가 아버지라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 어머니와 자신을 버렸을까? 그리고 왜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을까?
봉합 시작하겠습니다. 진우는 감정을 억누르고 수술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환자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든 간에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갈수록 진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이 남자가 정말 아버지라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32년 동안의 분노와 슬픔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수술 종료입니다. 어시스트가 선언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를 넘고 있었습니다.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진우는 수술복을 벗으며 다시 환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깊은 주름, 야윈 볼, 기른 수염. 이 얼굴에서 어머니가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지는 환자를 보며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의 신원을 조사해야 합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실을 나오자 정 과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 수술은 어땠나? 성공입니다. 환자는 살았습니다. 정 과장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좋은데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신원불명 노숙자에게 이만한 의료를 제공해서 진우는 정 과장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가치 차이는 없습니다. 정 과장은 혀를 찼습니다. 자네 이상주의도 정도가 있어. 현실을 봐. 그렇게 말하고 정 과장은 돌아섰습니다. 진우는 의국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신원불명 노인에 대한 정보가 없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환자 신원에 대해 알아낸 게 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강 형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김철수라고 하는데 본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년 전부터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가끔 30년 전 얘기를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다든가 용서해달라든가 하는. 진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30년 전. 그것은 자신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회복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진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조용한 방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환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낮 햇살 아래서 보니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높은 콧날, 깊은 눈매, 어딘가 자신과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아직 어렸던 자신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 어머니의 글씨로 진우 3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아빠인가요? 진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환자분 상태 보러 오신 건가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바이탈은 안정적입니다. 오늘 중으로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간호사가 나간 뒤 진우는 다시 환자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의식이 돌아온다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 자신이 아들이라고 말해야 할까? 진우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강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강 형사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사실 새로운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강 형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10년 전 기록에서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사건? 조폭 관련 기업 공갈 사건입니다. 30년 전 박철수라는 사업가가 조폭에게 쫓겨 실종됐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 도망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철수, 자신과 같은 성씨. 강 형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후 그의 아내와 아들은 무사했지만 남편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 이름은 박미선, 아들 이름은 진우. 진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강 형사는 놀라서 진우를 봤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때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눈을 뜨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강 형사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쉰 목소리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의사의 얼굴로 돌아와 대답했습니다. 병원입니다.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남자의 눈이 진우를 향했습니다.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은 누구? 박진우입니다.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진우.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더니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마 진우인가?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박철수 씨가 맞습니까? 남자는 강 형사를 보고 다시 진우를 봤습니다.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박철수.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아들 진우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상상했던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진우에게 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왜? 진우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했어. 지킨다고요? 엄마는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당신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혼자서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이가 죽었다고. 15년 전입니다. 당신이 사라진 지 17년 후입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32년 동안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강 형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철수 씨는 회복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진우는 일어섰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진우야, 기다려. 철수의 필사적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발 이야기를 들어줘. 전부 설명할게. 진우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당신의 의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진우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진우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기다렸던 재회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의국으로 돌아오니 정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 들었네. 그 환자가 자네 아버지라며? 진우는 놀라서 정 과장을 봤습니다. 정 과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병원 안의 소문은 빨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가족이면 치료비는 자네가 내는 건가? 진우는 정 과장을 노려봤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자네 개인 문제가 병원 경영에 영향을 준다면 그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야.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병원 옥상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찾는 장소였습니다.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녁은 반드시 함께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단다. 진우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머니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이 목사가 서 있었습니다. 55세의 이 목사는 노숙자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이시죠?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저를? 이 목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철수 씨한테 들었습니다. 아들이 여기서 의사를 한다고. 철수를 아십니까? 이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쉼터에 가끔 왔었죠. 진우는 이 목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 목사는 망설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참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가족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잠꼬대로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하고. 진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목사가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우는 걸 봤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사라져야 했다고. 하지만 정말은 함께 있고 싶었다고. 왜 사라져야 했습니까? 이 목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겁에 질려 주위를 살피곤 했거든요. 진우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목사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당신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목사가 떠난 후 진우는 더 오랜 시간 옥상에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쯤 겨우 병실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하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 안이 보였습니다. 철수가 침대에 누운 채 누군가와 전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전화가 아니라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진우를 혼자 두고. 나는 못난 남자야. 진우는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수가 계속했습니다. 그때 조폭들이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들에게 해가 가기 전에 내가 사라지는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결국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진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놀라서 진우를 봤습니다. 얼마나 들었니? 충분히 들었습니다. 진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순조롭게 성장해서 가족도 행복했지. 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다. 더 크게 만들고 싶어서 무리한 확장을 했다. 자금이 부족해서 수상한 곳에서 돈을 빌렸다. 그게 조폭이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갚을 수 없게 되자 조폭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어서 움직여주지 않았다.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우리를 버렸다고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철수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지키고 싶었어. 내가 사라지면 조폭도 너희들은 건드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는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일어섰습니다. 충분합니다. 지금은 쉬세요. 진우야, 부탁이다. 용서해달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선이 묘해라도 가게 해줘. 진우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실을 나와 진우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여러 감정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약간의 연민. 의국으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철수와 미선이 웃고 있는 사진. 아기 진우를 안고 있는 철수. 가족 셋이 공원에서 찍은 사진. 사진 뒤에 어머니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한 날들, 영원히 계속되기를. 진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2년 동안의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병원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철수의 상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밤중 진우는 철수의 병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철수는 자고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악몽을 꾸는지 가끔 신음했습니다. 용서해줘. 미선아. 진우야. 잠꼬대로 중얼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진우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2년 동안 미워했던 아버지는 사실 가족을 사랑했던 나약한 인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되자 철수가 눈을 떴습니다. 진우가 곁에 있는 걸 보고 놀란 듯한, 기쁜 듯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새 있었니? 의사로서의 의무입니다. 진우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몸 상태는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진우는 일과 사이에 병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의무적인 방문이었지만 점차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우가 병실에 들어가니 철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얼 보고 계세요? 진우가 묻자 철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었다. 자유롭게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어. 진우는 철수 옆에 섰습니다. 맑은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도망 다니셨습니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폭들은 끈질겼어. 몇 번이나 들킬 뻔했지. 이름도 바꾸고 이곳저곳 옮겨 다녔어. 힘드셨겠네요. 진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동정심이 묻어났습니다.
철수는 놀란 듯 진우를 봤습니다. 진우야. 그때 문이 열리고 강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철수 씨,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강 형사를 봤습니다. 강 형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철수 씨를 쫓던 조직폭력배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사실 그 조직은 5년 전에 해체됐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두목이 체포되면서 조직은 와해됐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철수 씨를 쫓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철수는 의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5년 전에 끝났다고. 진우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철수는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헛되이 도망쳤구나. 미선이를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강 형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철수 씨의 재산에 대해서인데 당시 부동산이 아직 철수 씨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상세한 건 변호사와 확인해야 하지만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각하면 생활에는 문제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진우는 놀랐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있었습니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고 있었어. 도망치느라 바빠서 그런 걸 생각할 여유도 없었지. 강 형사가 일어섰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강 형사가 나간 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됐구나. 진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영향입니다. 어머니는 늘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미선이답네. 철수의 눈에 따뜻한 빛이 서렸습니다. 진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철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미선이는 대학에서 만났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미선이한테 첫눈에 반했지. 젊은 시절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밝고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강인했어.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늘 격려해줬지. 두 사람은 어머니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상자 안에서 편지 묶음이 나왔습니다. 철수가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서명은 없고 장소도 알 수 없게 적혀 있었지만 필체로 철수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선아, 잘 지내니? 진우는 크고 있겠지. 보고 싶다. 하지만 아직은 위험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 생일이구나. 선물을 보내주지 못해 미안하다. 언젠가 꼭 보상해주마. 진우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음 날 진우는 철수의 병실로 편지를 가져갔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철수는 편지를 보고 또 울었습니다. 미선이가 내 편지를.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진우의 말에 철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 과장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 슬슬 퇴원 준비를 하지. 환자 상태도 좋은 것 같고. 진우는 정 과장을 봤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 과장은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래 두고 싶겠지. 하지만 병원 침대는 한정되어 있어. 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정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정 과장이 비웃었습니다. 그건 병원 문제가 아니지. 거리로 돌아가든 시설을 찾든 알아서 하시지. 정 과장이 나간 후 진우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진우야. 나는 익숙해. 그보다 너한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 폐라니요.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입니다. 겨우 만났는데 또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철수는 놀라서 진우를 봤습니다. 진우야, 용서해 주는 거니? 진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고통받았다는 건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살고 싶습니다. 철수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손이 32년 만에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 선생님, 긴급입니다. 중대사고 환자가 이송되어 옵니다. 진우는 일어섰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철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진우에게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철수의 퇴원 날이 정해졌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원룸에 아버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둘이 지내기엔 충분했습니다. 퇴원 아침 진우가 병실에 가니 철수는 이미 채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병원 환자복이 아닌 진우가 사온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아버지. 진우가 말하자 철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32년 만에 아들한테 옷을 선물 받다니. 두 사람이 병실을 나서려 할 때 정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박 선생, 잠깐 할 말이 있네. 진우는 철수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정 과장과 남았습니다. 정 과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치료비 말이야. 결국 누가 내는 건가? 제가 내겠습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 과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다만 앞으로는 사적인 일을 병원에 끌어들이지 말게.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정 과장 옆을 지나갔습니다. 병원 현관에서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깥 햇살을 받은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집으로 가시죠. 진우가 말하자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이 있다니 꿈만 같구나. 두 사람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철수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진우야,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요? 미선이 산소에 가고 싶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가시죠. 묘지로 가는 길, 철수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32년 만에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 비록 무덤이지만 묘지에 도착하자 진우는 아버지를 미선의 묘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이 관리된 묘비에 박미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아, 왔어.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켰어. 진우를 혼자 두고. 정말 미안해. 진우도 철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드디어 셋이 모였네요.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날려왔습니다. 마치 미선이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묘비에 손을 대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선이한테 약속했어. 진우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지금부터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 진우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아버지가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묘지를 떠나 진우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하자 철수는 좁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았구나. 네. 병원에서 가까워서 편해요. 진우는 아버지를 위해 이불을 깔았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쓰세요. 저는 바닥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바닥에서 자마. 노숙 생활에 비하면 여긴 천국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우가 만든 간단한 요리였지만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아들이 해준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식사 후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 재산 말인데 전부 너한테 넘기고 싶다. 진우는 놀랐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아니야, 이건 미선이와 너에 대한 속죄야. 그리고 나한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진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 노숙 생활과 알코올로 몸이 망가졌어. 신장도 간도 나빠. 의사인 내가 더 잘 알겠지. 진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치료하면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 너를 만났고 미선이 산소도 갔어. 이제 충분해.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진우는 소리쳤습니다. 겨우 만났는데 또 떠나신다는 건 싫어요. 철수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손길이었습니다. 진우야, 넌 강한 아이야.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난 이제 도망치지 않아. 남은 시간 내내 내 곁에 있을게. 진우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32년 동안의 그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병원에 출근하기 전에 아버지를 위해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저녁에 돌아올게요.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와. 조심해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배웅받으며 일하러 가는 진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중에도 아버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니 철수는 건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방 청소를 하고 있었어. 진우 어릴 때 사진을 찾았더라. 그거 엄마가 보관하던 거예요. 미선이는 정말 너를 사랑했구나. 저녁 진우가 원룸에 돌아오니 방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수 만든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오랜만에 만들어 봤어. 맛은 보장 못하지만 진우는 요리를 먹고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었던 것입니다. 맛있어요. 아버지, 요리를 하실 줄 아셨네요. 철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미선이한테 배웠어. 내가 태어났을 때 도움이 될까 해서. 두 사람은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32년을 되찾는 것처럼. 그날 밤 철수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될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진우의 예상을 훨씬 넘어 심각했습니다. 만성신부전, 간경화, 그리고 폐의 그림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가혹한 생활이 철수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는 검사 결과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로서의 경험으로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지? 철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철수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짓말은 필요 없어. 나도 알아. 길어야 반년, 짧으면 석 달. 진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겨우 만났는데. 그래서 더욱 남은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어? 철수는 평온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우는 일정을 조정해 최대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병원 동료들도 사정을 알고 협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철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절대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지. 하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어. 진우는 아버지 옆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충분히 지켜주셨어요. 떨어져 있어도 사랑해 주셨다는 걸 알아요. 철수는 멈춰서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이가 보고 싶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슬펐습니다. 며칠 후 철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각혈을 하며 응급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 과장도 이번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철수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죽으면 미선이 옆에 묻어줘.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아직 괜찮아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오래 못 가. 느껴져. 그리고 베개 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너한테 주고 싶었어. 안에는 낡은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철수의 일기였습니다. 진우가 태어난 날부터 매일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걸었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유치원 입학식. 모든 페이지에 진우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도망치는 중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어. 내 성장을 상상하며 매일 썼지. 진우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계속 저를 생각하고 계셨군요. 매일 너를 생각했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 그날 밤 철수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보이니? 데리러 왔구나. 헛소리를 하며 철수는 무언가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진우예요. 철수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진우야, 여기 있구나. 곁에 있어요. 고마워.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새벽녘 철수의 의식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 대신 누군가를 구해줘. 내가 구하지 못한 생명을 내가 구해줘.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의사로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게요. 철수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야.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구나. 미선이를 처음 만난 날도 이런 아침이었어.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잠들듯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몸을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단 몇 개월의 재회였지만 32년 동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하지만 이목사를 비롯해 철수를 알던 사람들이 모여주었습니다. 모두 철수의 편안한 얼굴을 보며 구원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어머니 옆에 묻었습니다.
묘비에는 새로 박철수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32년 만에 가족 셋이 모인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진우는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의사로서 계속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두 분께 드리는 보답입니다. 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진우는 병원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남긴 재산으로 무보험 환자를 위한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노숙자가 실려왔습니다. 진우는 그 환자를 보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꼭 살려드릴게요. 진우는 따뜻하게 말하고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 과장이 또 불평을 하러 왔지만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사명입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정 과장은 혀를 차며 돌아섰지만 어딘가 감탄하는 듯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부모님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 명을 구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구할게요. 묘지 앞에서 진우는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우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오며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진우는 매달 빠짐없이 부모님 산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축이었습니다. 묘지 앞에는 새꽃과 아버지가 좋아하던 막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할 게 있어요. 진우는 무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만든 기금으로 벌써 100명이 넘는 사람을 도왔어요. 모두 무보험으로 치료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정 과장님도 변했어요. 처음엔 반대하시더니 이제는 기금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 방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가족 셋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그때 아버지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이었을까 하고.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고통받으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진우가 수술했던 노숙자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선생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여성 옆에는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역시 가족과 헤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딸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지금 새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부녀가 떠나는 것을 보며 진우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대신 누군가를 구해줘. 그 약속은 확실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니 새로운 레지던트들이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강의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사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우는 젊은 의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환자의 인생에 함께하고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레지던트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경영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과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에 차별은 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는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진우는 자신의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매일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때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교통사고 중상자입니다. 신원불명, 노숙자로 보입니다. 진우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갑니다. 수술실로 향하며 진우는 아버지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신원불명 노숙자를 구한 것이 인생을 크게 바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서니 이미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시작합니다. 진우는 집중해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지만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수술 후 진우는 환자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멀리 사는 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요? 전화 너머로 아들은 울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네, 생명은 구했습니다. 지금 회복 중입니다. 진우는 따뜻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재회를 도왔습니다. 며칠 후 의식을 되찾은 환자와 아들이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진우는 그 광경을 보며 아버지와의 재회를 떠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아버지가 살았던 원룸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진우 소유지만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아버지가 쓴 일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에게 만약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너 안에 내가 살아있을 거야. 내가 구하는 모든 생명 속에 내 마음도 살아있어. 그게 진짜 내 생명이야. 사랑한다. 영원히. 진우는 일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보답이자 자신이 사는 의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응급실에는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실려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간호사들이 인사했습니다. 진우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누군가를 구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벚꽃잎이 병원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생명은 순환하고 마음은 이어집니다. 진우는 그 순환 속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것은 32년의 시간을 넘어 재회한 부자의 이야기.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원한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의 기록.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받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과거가 있어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새로운 내일이 찾아옵니다. 진우는 앞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삶이고 부모님께 드리는 영원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박미선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7살의 진우는 이미 어머니보다 키가 컸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 진우가 억지로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미선은 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숙제 다 했니? 응, 다 했어.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진우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아빠 이야기야.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젊은 남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빠야. 박철수.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진우는 사진 속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떠났어? 미선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했어. 언젠가 내가 이해할 날이 올 거야. 그날 밤 미선은 혼자 남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남길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진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더 이상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가게 되어서 내 아빠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대학 도서관이었어. 법학과 학생이었던 아빠는 경영학과였던 나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지. 수줍게 다가와 커피 한잔 하자고 했을 때의 떨리는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해. 아빠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어.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손가락 발가락 하나하나 세어보며 완벽하다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라고 했었지. 그런데 회사를 키우려다 잘못된 선택을 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위험한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고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어. 조직폭력배들이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을 때 아빠는 결심했어. 자신이 사라지면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떠나던 날 새벽 아빠는 자고 있는 너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갔어. 내게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꼭 돌아오겠다고 했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진우야, 아빠를 미워하지 마. 아빠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을 거야. 가끔 익명으로 편지가 와. 돈도 조금씩 보내주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아빠가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빠의 따뜻한 마음과 엄마의 강인함을 모두 가졌으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좋은 의사가 되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사가 되길 바라. 언젠가 아빠를 만날 수도 있어. 그때는 너무 미워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주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사랑해, 내 아들. 늘 내 곁에서 지켜볼게. 엄마가 5년 전 조직폭력배 해체 직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찜질방. 철수는 구석진 자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성파 조직폭력배 완전 해체. 두목 구속 15년형. 10년 동안 그를 쫓던 조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전에 외워둔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 전화였는데 이미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용기를 내어 옛집 근처로 갔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아파트는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박미선이라는 사람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진우군요. 의대생이 됐다고 들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미선이 죽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아내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의대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아들의 소식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의 모든 의과대학 근처를 돌아다니며 진우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서울대 의과대학 앞에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27살의 진우는 흰 가운을 입고 동료들과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만 봤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자신은 너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잘 컸구나, 진우야. 아빠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철수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나타나면 아들의 인생에 혼란만 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진우가 의사가 된 날, 서울대병원 수료식, 진우는 응급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동료들은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진우는 혼자였습니다. 박진우 선생님 축하해요. 간호사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밝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진우는 어머니 묘지로 향했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의사가 됐어요. 응급외과 전문이에요. 엄마처럼 급한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됐어요. 묘지 앞에서 진우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미 수백 번은 읽은 편지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아빠를 만날 수도 있어.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때 묘지 저편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철수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떠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떠난 후 철수는 미선의 묘지로 다가갔습니다. 미선아,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미안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1년 전 운명의 전날. 노숙자 쉼터. 철수는 얇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옆 침대의 노숙자가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요? 괜찮아요. 철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이대로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선 곁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날 밤 철수는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의 미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진우를 만나야 해요. 하지만 나는 자격이. 진우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꿈에서 깨어난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철수는 쉼터를 나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철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늘을 나는 벚꽃잎이었습니다. 미선아, 진우야. 현재 철수가 떠난 후 6개월. 진우는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발견한 것은 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진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만났고 또 이별했겠지. 너를 처음 봤을 때를 아직도 기억해. 분만실에서 간호사가 내 몸을 닦아주는 동안 나는 벌써 내 아빠가 되는 게 자랑스러웠어.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꽉 잡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어. 비록 곁에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상상 속에서 나는 매일 너와 함께였어. 도망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배고픔이나 추위가 아니었어. 너와 엄마를 볼 수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 하지만 그것이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어. 5년 전 조직이 해체됐을 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어.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너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지. 내가 나타나면 오히려 내 인생에 방해가 될 것 같았어.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어. 내가 나를 수술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어.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날 살려주다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줬을 때 30년의 고통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 진우야, 이제 너는 알겠지. 사랑은 때로 이별의 모습으로 오기도 한다는 걸. 내가 너를 떠난 것도, 엄마가 너를 먼저 떠난 것도 모두 사랑이었어. 앞으로 많은 환자를 만날 거야. 그들 모두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을 거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렴.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내 아들이어서 자랑스러워. 비록 내가 키우지 못했지만 너는 내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그것은 엄마의 사랑과 내 자신의 힘 덕분이야. 언젠가 내가 아버지가 된다면 절대 아이 곁을 떠나지 마.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함께 맞서. 그게 진짜 용기야.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주길 바라. 사랑한다, 내 아들. 영원히 너의 아버지, 철수. 진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은 다시 왔고 생명은 계속됩니다. 병원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새로운 응급 환자가 도착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누군가를 구하러 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사 박진우. 그의 가슴 속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